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어 교육론 최종 정리반 4주 일정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10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10월 24일 날 마치고요. 매주 이제 그 시간은 1교시, 2교시의 기출문제 두 파트에 나눠서 풀면서 서술형을 좀 더 정확하게 맞추기 위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술형을 딱 맞는 키워드와 함께 만점짜리로 쓸 수 있는가가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쓰는 것을 연습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써보라라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뭐죠? 그 기평처럼 이렇게 빈칸에다가 넣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 그래서 좀 더 정확성을 기하는 게 이번 수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내가 한 3점, 3.5점까지 갔다 그러면 오늘 시간을 통해서 4점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연교로는 여러분 그냥 4점을 받으셔야만 되는 어떤 목표가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보셔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영어학이나 일반 영어보다 훨씬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대신에 문제 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점만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 어떤 벽을 넘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한 38점씩이 나왔었기 때문에 거의 40점에 육박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거기서 만점만 받아준다라고 하면 영어학하고 일반 영어에서 좀 메꿔서 점수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번 시간에는 이제 4주에 걸쳐서 아주 정확하게 내가 답을 쓴다.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5, 6월 달에 했던 3, 4월에 했었나요? 그때 키워드 반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한 것과 유사한 어떤 그런 키워드를 좀 뭐 1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길게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에는 영어 교수법, 다음 시간에 영어 평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언어 습득하고 교재론 교수 요목을 좀 종합적으로 할 것이고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사기능 지도. 그런데 이제 각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 교수법도 어쨌든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에 관련된 교수법이고 평가도 마찬가지고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기능 지도라는 게 이 안에 다 들어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완전히 구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영어 교수법을 중심으로 뭐 또 평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다른 이야기 할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어 교수법이기 때문에 교수법에 대한 거 간단하게 한번 같이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를 한번, 리마인드 한다, 리콜 한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쭉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수법이라고 했을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과거의 영어 교육론은 영어 교수법이었어요. 그래서 과거 문제는 다 영어 교수법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기출 문제를 이렇게 편집할 때도 영어 교수법 파트가 문제가 제일 많아요. 한 60문제 이상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과거 한 2000년도 초반까지 90년대에서 2000년도 초반까지는 영어 교수법 문제가 반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전식 문제가 많고 요즘에 와서는 좀 이제 사기능 지도라든지 이쪽 문제로 많이 옮겨갔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영어 교육론이라고 했을 때 그냥 그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어떤 영어 교수법을 망라하는 그런 거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전체적으로 어떤 영어 교육론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크게 나눌 때 이렇게 트레디셔널한 시대, 그 다음에 디자이너 메서드 시대, 그리고 이제 지금의 커뮤니커티브 시대 이렇게 이제 세 시대로 어떤 피어리어드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트레디셔널 시대에는 대표적으로 GTM, 그래마 트랜슬레이션 메서드, 그죠? 그 다음에 ALM,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이제 다이렉트 메서드가 있는데 거의 이제 ALM으로 흡수돼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만 나눠볼게요. 그래서 그래마 트랜슬레이션 메서드 시대를 한번 이렇게 보면 이 시대 때 이 주 목표는 뭐였어요? difficult한 이 말이 항상 difficult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처럼 difficult한 리트러처를 가르치는 게 주 목표였어요.
어려운 문학 작품을 가르치는 거. 그래마 트랜슬레이션 메서드. 그래서 그리스 시대, 뭐 로마 시대의 어떤 그런 문학 서적들을 읽는 것이 주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왜 라틴어를 배운 사람들은 다 라틴어를 배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주로 뭘 배웠다? 그때는 버케블러리 그리고 그래마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려운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때 어떤 그 그래마를 가르치는 방식도 어떠한 식으로 디덕티브한 메서드로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룰을 가르치고 그죠? 우리가 룰 오리엔티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먼저 룰을 제시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웠었죠. 그런데 이제 GTM 방식으로 했더니 어떤 실제로 나가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 시대 이게 1940년대로 이제 들어서는데 이때는 한창 뭐 세계 제2차 세전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유럽의 군대가 다른 나라로 많이 전파되다 보니까 실제 그 나라 언어를 이제 쓸 줄 알아야 되는 아주 급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가르쳐서 배울 수 있는 빠르게 가르쳐서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언어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 시대 때는 이 리튼 랭귀지를 중시했던 GTM과는 다르게 오럴 랭귀지, 말할 수 있는 랭귀지에 집중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가 생기는 그 어떤 근원에는 비헤이비어럴 사이콜러지가 많은 공헌을 했고 비헤이비어럴 사이콜러지 그래서 스키너의 어떤 실험들, 그죠? 손다이크의 실험들, 뭐, 강아지에게 이렇게 딸랑딸랑 하는 뭐 그런 실험들, 비둘기 실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인간도 그렇게 어떻게 굿 헤빗을 포메이션, 만들어갈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언어적으로 따지면 어떤 드릴즈를 통해서. 그래서 많은 드릴즈를 끝없이 반복하면 오버러닝 하면은 우리가 비둘기 실험이나 강아지 실험에서 봤던 것처럼 바로 어떤 뭐 무조건적인 반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reinforcement 강화가 일어나는 것에 집중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reinforcement. 그래서 이 reinforcement를 파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학습자들을 학습시키는 것. 그래서 이 behavioral psychology와 함께 structural linguistics 언어적으로는 이제 어떤 스트럭처럴하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게 오늘 BING다, 뭐 have PP다. 그것을 끝없이 반복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학습자들에게 이제 잘하면 잘했어라고 뭐 칭찬하고 뭐 또 상도 주고 뭐 배지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파저티브 리인포스가 계속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굿 헤빗 이 일어났다. 굿 헤빗이라는 것은 곧 뭐예요? 이 언어에서 L2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굿 헤빗이라는 것은 L2. 그죠? 그래서 굿 헤빗은 L2이고 나쁜 헤빗은 L1이야. 그러니까 L1을 없애고 L2를 쓰는 거. 그러다가 보니까 이때는 무엇을 금지했어요? 에러. 에러는 나쁜 거야? 이렇게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이런 것들이 이 오디오 링규얼 시대에는 존재했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시대상과 어떤 언어의 발전과 같이 가고 있어요. 이때 이 시대는 좋은 거 나쁜 거가 많이 구별되었어요. 그래서 머저러티는 좋은 거, 마이너러티는 나쁜 거. 그래서 뭐 요즘 뭐 성소수자에 대한 거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 뭐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 이민자는 나쁜 사람 약간 이런 식으로 좋고 나쁨이 구별되었어요. 그래서 에러는 나쁜 거, 에러는 에러하고 발음이 비슷한데 에러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어보이디드 돼야 되는 거 에런도 나쁜 거 그래서 M2를 집중적으로 이제 연습시키는 이런 활동이 이루어졌었죠. 이게 이제 트래디셔널 시대에 이루어졌었던 것이고 트래디셔널 시대가 이제 지나고서 이걸로도 다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뭐 우리가 충분히 알다시피 그냥 오디오 링규얼에서 끝없이 똑같이 반복을 하니까 그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피가 줄줄 흘리는 근데 그 경찰이 와가지고 How are you라고 하니까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했대잖아요. 그러니까는 약간 그런 식으로 아무 의미 없이 미닝리스하게 그냥 반복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폐해를 위해서 이제 금지하기 위해서 디자이너 메서드라는 게 이제 1970년대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 메서드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일런트 웨이, 사일런트 뭐 메서드라고도 사일런트 웨이. 그 다음에 또 생겨난 게 서제스토피디아.
그 다음에 커뮤니티 랭귀지 러닝. 그 다음에 네, 이제 그 다음에는 TPR과 토탈 피지컬 리스판스죠. TPR과 내추럴 어프로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얘들의 다른 이름을 알면 더 쉽고 그것이 더 뭐라 하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금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사일런트 웨이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이 다른 예명으로 하는 건 지금도 많이 활용한다라는 거죠. 사일런트 웨이의 또 다른 이름이 뭐다? 바로 이게 디스커버리 러닝이에요. 왜? 선생님이 사일런스를 하니까 학생이 뭐 해야 된다? 디스커버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름이 바로 프로블럼 솔빙. 그래서 디스커버리는 곧 프로블럼 솔빙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게 될 때 어떤 디스커버리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그럼 분명히 그 옆에 어딘가는 프로블럼 솔빙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올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사일런트 웨이는 직접적으로 오디오 링규얼의 반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디오 링규얼은 학생이 끝없이 말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프랙티스 하도록 하는 거, 따라 하도록 하는 거, 오버러닝 하도록 하는 거. 근데 어때요? 이 사일런트 웨이에서는 선생님이 조용히 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발견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끝없이 말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일런트 웨이로 이제 여기가 좀 이렇게 오랫동안 안 썼더니 또 또 까먹. 네, 이 손이 지금 이렇게 헷갈릴까봐. 네. 지금 이거는 우리가 디자이너 메서드를 이야기하고 있죠. 일로 좀 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사일런트 웨이가 바로 70년대에 그 디자이너 메서드의 시작을 여는 거예요. 디자이너 메서드는 말씀 항상 드리는 것처럼 어떤 디자이너 옷을 따로 이렇게 그 사람만을 위해서 입히는 것처럼 어떤 특수 대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수법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일런트 웨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그 또 새로운 방법으로는 서제스토피디아. 서제스트라는 게 이렇게 최면을 걸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최면을 거는 거예요. 뭐라고? 넌 할 수 있어. 넌 못할 게 없어. 이렇게 최면을 거는 거예요. 그게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그 2002년도인가요? 그 올림픽 때 썼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박지성을 세계 스타로 만들어준 게 그 히딩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히딩크가 박지성의 포텐셜을 끌어냈다라는 거죠. 이 서제스트가 바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못할 게 없어. 그래서 디서제스토피디아라고도 하고 서제스토피디아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 디라라는 것은 반대로 못할 게 없다라는 것을 서제스트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 조금 특이하지만 패러프렐 러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적인 것을 가지고 너를 최고의 어떤 플레이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권영주란 이름을 버리고 잠시 엘리자베스가 되는 거야. 너는 키스가 되는 거야. 이렇게 뭐 하면은 나는 마치 그리고 옷도 약간의 뭐 이렇게 그 가발을 약간 쓰거나 아니면 뭐 옷도 막 약간 그 유럽 여자같이 이렇게 입거나 이러면서 그 나의 어떤 분위기를 이제까지 좀 억눌렸던 나의 감정을 팍 풀어버리는 거죠. 왜 우리 최변술도 그런 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다 앉혀놓고. 그래서 서제스토피디아에서는 어떻게 해요? 불빛도 좀 낮추고 의자도 컴포터블한 체어를 제공을 하고 음악은 바로 그 음악을 틀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을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숨겨져 있던 어떤 멘틀 캐패시티를 최대화시키는 거를 바로 서제스토피디아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커뮤니티 랭귀지 러닝, 내가 이제 러닝을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CLL이라고도 하는데 커뮤니티 랭귀지 러닝은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한다? 카운슬링 러닝. 카운슬링이라는 말에서 나오는 것처럼 마치 카운슬링을 받는 것처럼 학생들을 커뮤니티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집단 상담이라는 게 굉장히 어색한 우리에게는 표현이지만 외국에서는 집단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집단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단지 궁금한 거가 생겼을 때만 선생님, 이렇게 서 있는 선생님에게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선생님에게 질문하고 다시 대답을 듣고 다시 가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다시 선생님에게 가서 이제 대답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이 커뮤니티 랭귀지 러닝이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라는 개념 자체가 벌써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의 뉘앙스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커뮤니티다 그러면은 이 뉘앙스 자체에 어떤 편안함, 도와주는 거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커뮤니티 랭귀지 러닝이라는 말 자체가 카운슬링 러닝이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초의 휴머니스틱, 그러니까 어떤 학습자 중심의 교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어떤 컨스트럭티비스트, 소셜 컨스트럭티비스트 함께 어떤 지식을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개념이 생겨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TPR과 내추럴 어프로치가 무슨 교수 방법이다? 네, 그렇죠. 바로 컴프리헨션 베이스드다. 그러니까 크라셴이 이야기하는 컴프리헨션 베이스드가 바로 TPR과 내추럴 어프로치에서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컴프리헨션 베이스드라는 게 뭐예요? 무엇을 많이 넣어준다? 컴프리헨서블 인풋을 어떻게? 충분히 마치 모국어 학습자들이 하는 것만치로 컴프리헨서블 인풋을 많이 넣어주면 학습자들의 아웃풋은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생긴다. 그래서 토탈 피지컬 리스판스도 어떤 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우뇌. 그러니까 우뇌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뇌를 자극하면서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피지컬 리스판스, 어떤 몸동작과 함께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TPR이고 또 유사한 방법으로 내추럴 어프로치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일런트가 아니라 디자이너 메서드 방식의 어떤 대표적인 5가지 교수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자이너 메서드다 보니까 어떤 상대에게는 좀 효과가 있지만 또 일반적으로는 어렵고 또 어떤 이런 교수 방법은 뭐 몇 명에게는 괜찮지만 대규모 학습에 하기는 어렵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최근에 그죠? 지금의 어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교수 방법이 바로 커뮤니커티브 랭귀지 티칭.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커뮤니커티브 랭귀지 티칭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어떤 교수 방법의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대표적인 방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스크 베이스드. 또 그 다음에 컨텐트 베이스드. 뭐 많이 있지만 이제 그 다음에 홀 랭귀지 어프로치. 그 다음에 또 하나 써본다면 파티스퍼터리 랭귀지 티칭.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죠? 스트래티지스 베이스도 조금 작은 개념이지만 있고 또 멀티플 인텔리전스 MI도 역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커뮤니커티브 랭귀지 티칭에 포함이 되고 뭐 또 코아퍼러티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프로치로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지금의 커뮤니커티브 랭귀지 어프로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해할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영어 교육론의 어떤 가장 큰 그 어떤 주류는 커뮤니커티브와 스트럭처럴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태스크 베이스드는 뭐에 반대로 나왔다? PPP 교수법. PPP는 프리젠트, 교사가 프리젠트하고 프랙티스하고 프로듀스. 그게 이제 PPP의 약자잖아요. 그래서 이 PPP 교수법의 문제를 가지고 만들어낸 게 태스크 베이스예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PPP는 보통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가르쳐진다라고 하죠. 적게 시작해서 많은 양으로. 이거는 꼭 양적인 것뿐이 아니라 선생님이 프리젠트, 그러니까 오늘 BING have PP 할 거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연습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든지 할 수 있게 넓혀진다라는 말이죠. 너의 아빠는 지금 뭐 하고 계셔? 엄마는 뭐 하고 계셔? 이렇게 해서 오늘 배웠던 BING를 여러 군데다가 어플라이 해보는 거.
이러한 방식으로 가는 거라고 한다면 태스크 베이스드는 이렇게 반대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먼저 넓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의 태스크 퍼포먼스를 뭐든지 해봐도 돼. 오픈 엔디드예요. 뭐든지 해봐. 네가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해봐. 그러고서 마지막에 가서 뭐 한다? 이때 마지막에 가서 랭귀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젠트하고는 반대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림을 역삼각형과 삼각형으로 그린 것도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오픈엔디드로 시작했다가 좁아진다라는 거.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시작했다? 작게 시작해서 넓어지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텐트 베이스는 우리가 뭐 어떤 것인지 마찬가지지만 스트럭처럴 어프로치에 가장 대표적으로 반대하는 게 컨텐트죠. 말 그대로 컨텐트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 스트럭처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당연히 어떤 영어 수업이다라고 하면 스트럭처가 중심이 돼서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뭐다? 컨텐트가 중심이 된다. 그래서 컨텐트가 중심이 되는 대표적인 수업에 이머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쉘터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어드정트가 있고, 뭐 그 다음에는 심 베이스드라고 할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가장 컨텐츠의 중심이 되는 게 이머전으로 시작해서 쉘터드, 그 다음에 어드정트는 1+1이라고 하죠. 컨텐트 반, 랭귀지 반을 가르치는 수업이 따로따로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them은 지금 우리 나라에서도 하는 거, 일반적으로 우리 교과서들이 다 어떤 them을 중심으로 해서 영어 수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수업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울 랭귀지 어프로치. 오늘 기출문제에서도 하나 관련 있는 게 있는데, 호울 랭귀지 어프로치의 반대는 뭐였었죠? 바로 파닉스 방법. 그죠? 네. 파닉스 방법은 다시 말하면 곧 디코딩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바텀업으로 소리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읽기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의 호울 랭귀지 어프로치는 학습자들의 스키마를 중심으로 해서, 즉 탑 다운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탑 다운으로. 그래서 호울 랭귀지 어프로치는 전체를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어떤 문법을, 뭐 소리를 이렇게 분석해 나가는 방법으로 좁혀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티시퍼토리 랭귀지 티칭은 조금 그 이름 자체로는 어색할 수는 있지만, 제가 항상 이걸 언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TPLT라는 이제 교재가 우리 그 교수법만을 모아놓은 이제 영어 원서 교재거든요. 근데 그 원서 교재에 파티시퍼토리 랭귀지 티칭이 그 전판에는 그냥 한 부분에, 컨텐트 베이스드 한 부분에 이렇게 구석에 정말 새 살듯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얘가 어여시 하나의 챕터를 가지고 넓혀졌어요. 그래서 파티시퍼토리 랭귀지 티칭이 그만큼 영어 교육론의 중요한 위치를 지금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얘는 뭐에 반대로 나온 거냐면 IRE 교수법. IRE는 교사의 뭘로 시작하죠? 이니시에이트로. 그죠? 교사가 먼저 이니시에이션을 해요.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학습자가 리스판스를 해요. 다시 뭐 이벨루에이션이나 또 하나는 이제 피드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다? 항상 누가 먼저 시작해야 된다? 교사가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학습자는 리스판스하고 다시 교사가 이벨루에이션을. 어떤 이 과정으로 예전에 수업을 했다라고 하면 바로 파티시퍼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학습자 중심으로, 여기서 바로 그 임파워먼트라는 표현이 굉장히 강조되었습니다. 학습자가 주체가 되는 거, 학습자가 힘을 갖는 교수법. 즉 파티시페이트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뭐 참여한다, 교실 수업에 참여한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서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제로 참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바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럼 이런 수업을 하는가? 바로 리트러시. 학습자의 리트러시를 기르기 위해서 바로 이 교수 방법을 채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파티시퍼토리 랭귀지 티칭이, 여러분들이 교육학에서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브라질의 그 프레리라는 학자가 디 아프레스트라는 교재, 한때는 굉장히 그 교재가 사회과학서적으로 엄청 유명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디 아프레스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핍박받는 사람들,
에 관한 서적을 쓴 사람인데, 그런 어떤 좀, 천대받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죠? 그 사회에서 소외받는 자들, 소외받는이라는 말이 제일 맞겠네, 디아프레스트가. 소외받는 자들을 위한 교육학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바로 파티시퍼터리 랭귀지 티칭이거든요. 왜냐면 그들에게 어떤 글 읽는 거를 가르치려고 해도 지금 의미가 없어요. 공장 가서 당장 일해야 되고, 당장 가서 택배 일해야 되고 하는데 언제 공부를 하겠냐고요. 근데 어떤 공부를 시키니까 되더라? 너와 관련된 학습자가 관련이 있는 그 주제로 공부를 시키니까 공부가 되더라라는 것을 연구한 학자가 바로 이 프렐이라는 학자거든요. 브라질에. 그래서 생긴 게 바로 파티시퍼터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맹률이 높은 브라질의 어떤 좀 빈민층을 위해서 이 리트러시를 기르기 위한 교수법이 바로 이 교수법이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영어 교육에도 그걸 도입을 해서 교사가 시작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학습자의 주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그 주제를 갖고 오늘 뭐 편집글을 써보자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주제글을 가지고 뭐 읽기를 심지어 한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훨씬 더 관심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냥 매번 선생님이 갖고 온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뻔한 그런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저도 예전에 이제 그 고등학교 교사였을 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제 물론 영어 교과서에 이렇게 주제별로 나와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주제가 조금 벌써 아웃 오브 데이트 된 것도 많고, 또 어떤 주제는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주제는 그 무슨 엔탈티카에 대한 거였어요. 그런데 남극에 대한 건데, 그 단어에 끝없이 많은 단어가 그 엔탈티카에 사는 동물, 뭐 식물, 뭐 그런 단어들이 그 모르는 단어로 왜 그 교재 아래에 이렇게 쭉 몇 개 있잖아요. 글로서리로. 그런 것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보통 이제 단어 시험을 볼 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단어 시험을 보긴 보는데, 참 저도 생각해보면 저 스스로도 그 시험을 보면서도 참 이게 괴롭다라고 생각한 게, 그러니까 그 단어 시험을 보기는 보는데 나도 그 단어를 처음 보는 단어를 애들하고 시험을 보고 또 틀리면 이렇게 한 대씩 맞고 뭐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이게 이런 단어를 진짜 해야 되나?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아는 그 일본 친구 하나가 이렇게 한국말을 새로 배웠다라고 하면서 뭐 배웠냐라고 하니까 뭐 코끼리가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참 쟤는 저 말을 언제 써먹으려고 저런 말을 배웠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도 도대체 이 단어를 평생 가야 진짜 얼마나 써보겠다고 이거를 지금 배우고 있나? 이런 생각을 선생님도 하면서 가르치니 그 수업이 이렇게 효율성 있게 갈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도 영어 수업이 이제 고등학교쯤 가면은 막 어렵고 벌써 영어에 이제 낙고된 학생들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수업은 정말 의미가 없는 수업이었다라는 생각을 돌이켜서 이렇게 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어떤 학습자의 어떤 인파워먼트, 리트러시. 그래서 제가 요즘 밀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도 이 리트러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제 리트러시라는 단어를 이제 뭐 기평 문제로 내기도 하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디지털 리트러시까지. 그죠? 그래서 요즘은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우리가 디지털 기계 리트러시가 있냐 없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점점 이제 또 노령화가 되면서 그것을 못 써서 뭐 정말 뭐 하나 사 먹을 수도 없고, 제가 언젠가도 무슨 뭐 어떤 그 이제 공공 장소에 가서 뭘 해야 되는데 그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그거 외에는 전혀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어쨌든 뭐 일반 사람들 웬만큼 하는데, 이제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와갖고 그 직원들이 주로 하는 말이 집에 가서 자녀분들한테 한번 해달라고 하세요. 이 말밖에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인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말만 계속하니까 그분은 답답해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되냐고 해도 전혀 그거를 뭐 그냥 누구한테 이걸 해달라고 하는 그 말밖에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점차적으로 이제 물론 디지털 리트러시가 높아지기는 했지만, 그러한 어떤 상황이 뭐 은행 일에서부터 모든 게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디지털 리트러시가 어떤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또 요소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이거는 뭐 꼭 저만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영어 교사 세미나에도 디지털 리트러시에 대한 거, 뭐 프롬프트 리트러시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요소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스트래티지 베이스드, 멀티플 인텔리전스, 코어퍼러티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튜던트 센터드로 커뮤니커티브한 교수 방법으로 나오는 요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어 교수법은 기본적으로 트래디셔널한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 시대에 있는, 이 중간 시대에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이름보다, 사일런트 웨이나 서제스트 피아 이런 이름보다는 그 옆에 있는 예명으로 나오는 거. 그래서 이것이 어떤 취지로 되어 있는가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 이런 것들이 커뮤니커티브로 이렇게 옮겨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고. 네,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제 커뮤니커티브 시대.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는 어떤 반대편에 있는 것과 해결책으로서의 이 커뮤니커티브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대편도 함께 문제가 되는 요소도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문제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조금 앞에 오리엔테이션이 길었는데, 네. 이제 문제로 들어가면 제가 이제 문제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직강생 선생님들은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그 수업 시간을 2분 3분을 이렇게 드릴 거예요. 문제 푸는 시간을. 그러면 빠른 속도로 풀든 못하든 뭐 답을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하는 의미로 좀 빠른 속도로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설 강의 하는 식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강쌤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거를 뭐 이렇게 시간을 없애거나 하지 마시고 같이 그 시간에 따라서 가시면 조금 빠른 속도로, 왜냐면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좀 푸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네, 없네요. 그러면은 우선 1번과 2번은 제가 약간의 그 몸풀기 문제처럼 조금 그 간단한 문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1번 문제는 제가 2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한번 보고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네. 네, 여러분 한번 네, 여러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우선 여기 예시로 나온 문제가 그 아래 것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이게 바로 뭐다? 아이알리 교수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아이알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사가 이니시에이션을 하죠.
creature, why do you think the creature used to live inside the shell like that? 이렇게 왜 그런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니까 학습자가 response, for protection이라고 하죠. 다시 교사가 I, 여기서 이제 evaluation보다 바로 이제 I로 또 시작을 합니다. What does protection mean? 하니까 칼이 다시 리스판스를 하죠. 이 stop other things hurting it.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번에는 teacher가 right 하면서 이제 evaluation을 같이 하고 있죠. yes 이렇게 뭐 evaluation을 그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다시 또 I로 또 다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칼이 다시 리스판스하고 교사가 다시 evaluation하고 이렇게 해서 IR리가 계속 연속으로 쓰이고 있는 교수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아래 예시에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기 제가 하이라이트 쳐놓은 것처럼 컨트롤하는 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eacher가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사가 pre-sequences에 의해서 이미 어떤 준비된 상황으로 교사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수업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question, 여기서 나오는 이 question이 바로 I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initiation이라는 게 선생님의 question으로 어떤 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학생들이 이제 그에 맞는 response, 즉 answer가 그죠? 리스판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선생님이 이제 이니시에이션을 질문으로 하고 학습자가 이제 리스판스를 하는, 앤서를 하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교사가 인터럽트 하는 거. 교사가 어떤 뭐 방해한다라는 요소가 다양하게 쓰이는데 이 인터럽트 한다라는 것이 바로 교사가 이제 그 답에 대해서 뭐 피드백을 주거나 이밸루에이션을 주거나 그러면 또다시 이제 이니시에이션을 하는 그런 어떤 수업을 계속 진행하는 컨트롤 한다라는 개념과 지금 여기서 컨트롤과 인터럽트가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그 학습자의 어떤 이 순서를 선생님이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함으로써 챌린지하거나 모디파이하거나 서플리먼트하거나 그래서 필요하다면 뭔가를 더 보충해 주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바꾸거나 모디파이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학습자들에게 이제 컨트롤하는 인터럽트하는 선생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빈칸에 들어갈 것은 바로 이 이야기, 선생님의 어떤 이러한 인터럽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가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이 상황을 보면 제가 이 오디너리하고 이 인스트럭션 세팅을 지금 이렇게 붉은색으로 했는데 이 두 개가 지금 대조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오디너리 컨버세이션에서는 에러를 어떻게 하고 있대요? 에러를 그죠? 그러니까 뭔가 해석해서 아이덴티파이 하거나 수정해 주거나 이런 게 거의 드물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만약 이게 진짜 대화 상황이라면 그냥 이야기하면서 쭉 진행해 나가는지 너 맞았어 틀렸어 이렇게 고쳐주거나 뭔가 수정해 주는 일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인스트럭셔널 세팅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을 읽을 때 이게 지금 오디너리 컨버세이션과 인스트럭셔널이 어떤 반대의 상황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디너리 컨버세이션은 우리가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커뮤니커티브 수업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스트럭셔널은 스트럭처럴 수업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디너리 컨버세이션은 마치 실제와 같은 어떤 커뮤니커티브한 데서는 에러를 맨날 수정해 주지 않죠. 어떤 의미에 따라서 그렇구나 나는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학습자가 뭔가 틀렸어도 계속 이야기를 진행할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스트럭처럴 상황이다라고 하면 틀린 것마다 explicitly하게 이거는 s 붙여야지 여기는 ing 해야지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셔널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커렉트한 버전이 대부분 존재할 거래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맞는 답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메타적으로 클루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니고시에이션이 오픈되지 않고 그 말은 니고시에이션도 없을 거고 에러는 참을 수가 없어. cannot stand. 어제 우리 문제에서 제가 tolerate라는 표현도 썼지만 마찬가지로 에러는 tolerate 할 수 없어. 참을 수 없어. negotiation도 열려있지 않아. 이게 바로 수업 상황에서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there may well be an organizational preference both for inviting self-correction for using intonation. 그래서 이때 이 수업 상황에서는 그렇게 에러도 참을 수 없어, negotiation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떤 게 일어난다? intonation을 이용해서 self-correction을 할 수 있게 하거나 inviting, 초대한다라는 거니까 self-correction을 intonation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기제를 사용해서
너무나 이제 obtrusive 하지는 않지만 어떤 기제를 사용해서 임플리시트하게 할 수 있는 걸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어떤 임플리시트한 그 피드백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인토네이션만 올려갖고 학생이 뭐 I enjoy to ski 이러면 I enjoy to ski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선생님이 너무 방해하지 않게 뭐 어떤 그런 뭐 리퀘스트나 What do you mean by that 뭐 이렇게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서틀한 부적성을 인디케이션 가리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을 굉장히 좀 그 원서 자체를 이제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inadequacy라는 게 바로 에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그 부적절성에 대한 아주 미묘하게 가르쳐 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러가 나타났을 때 아주 임플리시틀리하게 피드백을 주는 것이 먹히지 않을 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플리시트하게 피드백을 주면 어떤 사람은 잘 이해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정말 선생님이 나랑 이야기하는 거에만 집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수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그때는 오미션, 뭔가 이제 부족한 거 빠진 것을 그때는 채워 넣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좀 우리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임플리시트한 피드백이 먹히지 않으면 익스플리시틀리하게 피드백을 제공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에 어쨌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이 빈칸에 들어갈 거를 찾을 것인데 그 아래에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박스가 예전 문제는 좀 이런 식으로 많이 제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박스가 나와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이제 답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교사가 학습자들의 어떤 그 순서에 많이 그 인터럽트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교사의 어떤 컨트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인터럽션은 뭐라는 거예요? Are the clear expressions, 그죠? 명확한 어떤 표현이다라는 거죠. 뭐에 대한? of the, 그렇죠. teacher의 도미넌스. 이 도미넌스가 바로 컨트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학생들의 어떤 그 순서를 방해하는 이 인터럽션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생님이 이 수업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명확한 표현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은 이 IRE 수업은 바로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였어요? 티처가. 그래서 항상 교사가 시작하는 수업이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를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어떤 수업 방식의 해결책으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participatory language teaching 또 뭐 더 나아가면 뭐 태스크 베이스 이러한 식으로 학습자가 주체가 되는 스튜던트가 주체가 되는 수업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04년도 서울 6번 문제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보는 2025년은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아니지만 뭔가 이와 유사한 내용의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또 좀 그 몸풀기 문제를 한번 좀 봤습니다. 2번도 아주 복잡하진 않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도 역시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건 이제 2003년도 역시 좀, 오래전 문제인데 약간의 변형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 예전 문제는 이렇게 이러한 실제 활동이 없었고 아래 본문만 가지고 그냥 문제를 푸는 좀 아주 단순한 문제였었는데 제가 조금 약간 요즘 문제처럼 조금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지금 아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바로 내추럴 어프로치에 대한, 아이고. 네, 내추럴 어프로치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게 바로 내추럴 어프로치 활동인데 어떻게 시작이 되면 내추럴 어프로치 중심은 버케블러리예요. 그러니까는 내추럴 어프로치는 여기 아래도 나와 아이고 잠깐 죄송해요. 네, 아래도 나와 있는 것처럼 BI 우리가 CS라고 보통 얘기하죠. 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kills. 그래서 여러분 뭐 들어보셨겠지만 빅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주로 가르치기 위한 교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아카데믹한 것을 가르치기 위한 어떤 교수 방법이라기보다는 아주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기르기 위한 거라는 거죠. 내추럴 어프로치가. 그래서 쉬운 버케블러리를 중심으로 하는 교수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쇼핑 아이템즈로 버케블러리를 가르쳐요. 그죠? 처음에는 버케블러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common phrase로 이제 넘어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phrase들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그것을 어디다가 대입한다? sentence에다가 대입하도록 해요. 그리고 이제 쭉 나아가서 이제 유사한 거 하다가 리얼 시츄에이션까지 실제로 자기가 리얼 시츄에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점차적으로 어떤 학습을 버케블러리로 시작해서 프레이즈, 센텐스 또 실제 상황에다가 대입할 수 있도록 쭉 나아가는 교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내추럴 메서드에서 베이직 인터퍼스널 커뮤니케이션 스킬즈를 기르기 위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단어에도 나오는 것처럼 실제 사용되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리얼리아를 많이 활용을 해요. 뭐 실제 진짜 뭐 여기 쇼핑 아이템에 나오는 것처럼 애플즈, 밀크, 브레드 이런 걸 갖고 와서 선생님이 실제로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초보자 학생들을 위한 그러한 교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실제 상황에 활용되고 있고 교사가 바로 어떤 인풋을 제공하는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많은 학생들에게 인풋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의 가장 교사의 중요한 첫 번째 역할은 학습자들에게 어리를 비욘드 러너스 레벨 우리가 이걸 다시 말해서 뭐라고 한다? 네, comprehensible input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comprehensible input이다. 그래서 comprehensible input은 그냥 선생님이 인풋을 그냥 넣어주는 게 아니라 학습자보다 약간 더 높은 레벨로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쉬운 단어로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phrase로 그 다음에는 그걸 sentence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을 점차적으로 가르치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부담이 없고 내추럴하게 진짜처럼 진짜 어린이들이 배우는 것처럼 바로 넌 네이티브 학생들에게도 가르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이제 과거에, 10점짜리 문제, 즉, 논술 문제였어요. 그것을 제가, 두 개로 쪼개서 이제 서술형 문제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스테이플러 이렇게, 먼저 뜯어가지고 옆에다 놓고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3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이제 1분 남았으니까 바로 답 쓰기 시작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다 채우셨어요? 아직 안 채우셨나요? 그래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지금 이 선생님이 지금 신교사가 새 교사인데 새로운 선생님인데 시니어 티처의 어드바이스가 아래와 같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니어 티처가 이러한 어떤 거를 가지고 수업을 하면 커뮤니커티브한 수업이 될 수 있어라고 이제 조언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그 시니어 교사의 그 서제션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오브젝티브, 에러 타겟티드, 스트래티지, 피드백 이 네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브젝티브는 어때야 된다? 펑션에 맞추도록 해. 뭐보다는 그래마티컬 스트럭처보다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에러는 글로벌 에러에 맞추도록 해. 미닝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위에처럼 그 반대 표현이 없는데 반대 표현을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아니라 로컬 에러가 아니라 뭐에 초점을 맞추는? 폼에 초점을 맞추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반대 표현과 있는 표현을 그대로 맞춰 놓으시면 분명히 이 답지에서 뭔가 그와 관련된 인거 아닌 것들을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스트래러지는 커뮤니케이션 스트래러지를 사용하도록 해 했으면 물론 반대라고 말하기는 조금 뭐하지만 만약에 여기에 러닝 스트래러지가 나와 있으면 그걸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러닝 스트래러지는 메타, 커그니티브, 뭐 소셜 스트래러지, 어펙티브 스트래러지 이런 것들인데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나와서 커뮤니케이션 스트래러지랑 약간 그 어떤 혼동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요소를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피드백은 implicitly 주도록 해 라고 했으니까 커뮤니케이션 수업이 되려면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로는 explicit한 피드백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닌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맨 첫 번째 위에 오브젝티브만 이렇게 반대 표현이 나왔지만 그 아래 것들도 반대 표현을 여러분들이 미리 이렇게 어느 정도 생각을 하거나 뭐 옆에다가 써놓고 바로 답을 찾아가면 훨씬 더 답 찾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한 거 두 가지, 안 한 거 두 가지. 를 에비던스와 함께 쓰시오예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부터 이렇게 make request 하는 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 대부분 그 뭐 펑션 할 때 make request나 아니면 apology 그 둘 중에 사실 하나로 거의 대표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make request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게 바로 우리가 펑션을 가지고 하는 수업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래마보다는 펑션을 주로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몇 번 쳐놨지만 항상 어떤 그 답이 되는 요소는 대부분 한 번, 두 번 정도는 나와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반복돼서 나오거나 그러면 그 답이든 답이 아닌 그 요소를 찾든 그런 부분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도 같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if you can't come up with the exact words 이게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스트래러지를 쓰는 어떤 요소가 되는 건데 이 스트래러지를 쓰는 요소가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difficulty, 뭐 우리가 브레이크다운이라고도 말을 많이 하는데 브레이크다운이 조금 강력한 면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difficulty가 있을 때 근데 우리가 보세요. 보통 이제 do not copy more than 4 consecutive words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쓰려고 하면은 맞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말이 커뮤니케이션 difficulty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difficulty가 있을 때 지금 커뮤니케이션 스트래러지를 쓸 수 있다. 그랬을 때 커뮤니케이션 스트래러지에 해당이 되는 게 similar words 활용하는 거, 제스처 활용하는 거.
그래서 이 similar words를 활용하는 스트래터지의 이름을 우리가 approxima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같이 써주시면 더 답이 좀 풍부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pproximation이라는 스트래터지인 similar words나 아니면 gesture를 활용하는 스트래터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지 않은 거를 이제 찾아야 돼요. 쓰지 않은 거. 그럼 이제 쓴 거는 이렇게 두 가지 찾았고요. 쓰지 않은 거를 좀 아래로 내려가서 보도록 할게요. 쓰지 않은 것을 보시면 지금 여기서 you missed S 이 부분이 바로 무슨 에러에다가 집중을 한다? 로컬 에러인. 위에서 지금 글로벌 에러라고 했으니까 로컬 에러인. with 폼에 집중하는 로컬 에러를 지금 집중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피드백으로는 지금 어떻게 주고 있어요? 이 should be comes, not come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피드백을 지금 어떻게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explicit한 correction으로 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는 명확하게 답을 제공하는 피드백을 주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explicit 피드백인데 그 중에서도 explicit한 correction을 그 다음에 여긴 네, 뭐와 함께 이렇게 그 some verbs라는 표현과 함께 메탈링귀스틱 words를 이용해서 explicit한 correction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써주시면 명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어떤 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답을 먼저 쓰고 문제를 약간 수정할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문제를 만들 때 보다가 보면 그 원서에 있는 걸 그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원서의 내용은 사실은 항상 모든 게 이렇게 정반처럼 명확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연교론에 좀 어려운 것은 원서를 가져다 이제 쓰게 될 때 완벽하게 뭐 OX의 말로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답을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수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어떤 메탈링귀스틱 터민 verbs를 활용을 해서 explicit하게 피드백을 하는 explicit correction을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implicit 피드백을 안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답을 어떻게 썼나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답을 보면 이렇게 지금 제가 이게 이제 10점짜리 예전에 이제 논술형 문제였던 것을 이렇게 두 서술형 스타일로 이제 나눈 것인데 바로 첫 번째는 신교사가 따른 거 두 가지 그리고 그것을 에비던스와 함께 그다음에 따르지 않은 거 두 가지 또 에비던스와 함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B에서 에비던스를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 클래스에서 따르고 있는 것은 오브젝티브와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 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그 making request라는 펑션을 연습하는 활동. 이게 바로 오브젝티브를 따른다라는 의미죠. Using the question forms to complete the task of collecting the information for the book order form. 그 다음에 they use communication strategy in approximation with similar words or gestures for the communication difficulty. 그래서 communication difficulty가 있을 때 전략인 approximation과 similar words를 이용한 그 다음에 gesture를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52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어제 모의고사반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40자에서 50자 사이가 가장 좋은 답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10월 달에 들어섰으니까 여러분들이 글자 수도 한번 이렇게 세어보세요. 다 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워드로 치는 건 아니니까 한번 뭐 매번 그럴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세봐서 내가 그 비포 용지의 4줄에 맞춰서 한 50자 정도면 글씨체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체라는 게 글씨 크기도 자간도 어느 정도 읽기에 가장 좋은 가독성이 있는 그 답안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한 줄에 한 12에서 13자 정도 나오면은 맞는 답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따르지 않은 것은 에러 타겟티드와 피드백, 즉 implicit 피드백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She just corrected a local language error in hicom after the third person singular 다음에 hicom인 local language error를 수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교사는 gives explicit negative feedback인 explicit correction 뭐와 함께 메탈링귀스틱 터민 missed s in some verbs라는 것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아닌가 또 왜인가를 그 에비던스와 함께 본문에 나오는 에비던스와 함께 각각 이렇게 서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잠깐 쉬고 그 다음에 4번부터 다시 나가도록 할게요.